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과목에서 교재는 6장 예산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6장은 1절에 예산이 뭔지, 예산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서 나왔고요. 2절에는 예산 수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좀 바뀝니다. 예산 수립의 유형에 대해서 3절은 예산 수립 과정, 4절은 예산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는 의미는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처음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뭔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운다, 기획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계획과 기획의 의미가 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대상자들,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들이 뭐가 필요로 하는 건지,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알아보는 욕구조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5장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목표가 뭔지, 목적이 뭔지, 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달성하는 게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목적과 목표가 설정이 됐을 때 6장에는 프로그램 설계와 개입 전략에서 프로그램 계획서 안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할 것은 예산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1장부터 교재 7장까지 6장, 교재로는 7장이네요. 예산 수립. 예산 수립 과정까지 살펴보면은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대체적인 틀이 나옵니다. 그 부분들을 전체적인 틀로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재 7장 예산 수립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처음에는 예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예산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에서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재정 계획, 즉 돈, 즉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용할 지출 내용과 얼마만큼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는가 하는 지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할 건지 하는 재원 조달 계획을 말합니다. 예산서 작성은 세부 사업 내용별로 단위 서비스를 구체화하면서 관련 예산을 산정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세부 사업 내용은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점에서 보면은 예산이라고 하면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을 금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계획을 하는 것은 돈을 어떻게 쓸 건가 라는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항목별로 세부 사업별로 구분을 하고 허튼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또 다 일을 마치고 나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을 했을 때 그 예산이 적절히 잘 쓰였는가 하는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회사에서의 예산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활비 예산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예산, 특수한 특별한 특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기관이나 사회복지 다양한 조직은 일반적으로 비영리 조직으로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조직이죠. 사회복지 조직은 영리적인 이윤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재원에 대해서 외부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외부 재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회복지 조직과 재원의 관계는 첫 번째로는 사회복지 조직은 일반적으로 재원의 지속적인 조달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원 조달을 사회복지 조직은 직접적으로 통제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조직은 법적으로 위임된 서비스의 경우에도 재정 할당에 대한 재량권이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리 부분과 비교할 때 서비스에 대한 전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 또 마케팅 등의 시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시도는 오히려 영리 조직들로부터 부당한 경쟁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복지 조직의 재원에 대한 특수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조직의 재원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재원 조달 방법에 있어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거나 계약의 형태로 지원받는 정부 보조금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받는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 말은 정부 보조금이란 말은 사회복지 조직의 많은 예산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특수성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인 전입금, 협찬금, 후원금 등 직접적인 개별 기부나 유증 등의 형태로서의 기부금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기부금 처리 방식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의 요금, 기관의 시설이나 장비 대여료, 상품 판매 등을 통한 수익금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의 요금은 공짜로 하면은 책임감이 결여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용자들로부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요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금이랄지 기관의 시설을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사용을 해서 장비 대여료 같은 것들, 그리고 기관에서 어떤 상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참기름을 만든달지 빵을 만든달지, 그래서 상품 판매 등을 통한 수익금이 재원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타 특별한 행사를 통한 모금이나 기증 투자 등의 수입원을 갖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유형들은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비중이 어떤 게 많고 어떤 게 적고 하는 비중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과 재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 번째 특징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조직은 특별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특별한 업무는 각 기금주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재단에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정부와 계약을 맺고 기부자에게
후원금을 요청하거나 사회복지기관들과 연대하여 모금 행사를 개최하고 클라이언트들에게 요금을 지불하도록 마케팅하고 특별 행사를 조직화하는 등의 재원 확보 전략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큰 게 정부 보조금이지만은 기부금이랄지 여러 가지 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 조직은 재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예산은 일반적으로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비로 구분이 되는데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지만은 이 인건비 비중이 포지션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나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여러분들과 같은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에 들어가는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예산 수립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계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예산 수립이라고 하는 과정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기관의 인적, 재정적 자원을 배치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 그리고 내부 직원 및 외부 전문가나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대상자 욕구의 양이나 분포, 그리고 조직의 고유 목표와의 관련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 예산 수립은 모든 부분이 다 연관성이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프로그램 기획자는 프로그램 내용뿐만 아니라 예산 수립의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때 적절한 예산 수립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수립은 단순히 1년간의 수입 지출에 대한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살펴보죠. 첫 번째는 예산 수립은 정치적인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산 수립 과정이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는 말은 예산 수립이 명확하게 설정된 절차에 따라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끼리 갈등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급식, 간식 등의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 기획자의 의도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상 집단의 문제 규모나 욕구, 사회복지 기관의 고유 목표에 관련성 정도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수립이 더 중요한 부분에 치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게 우선이다, 일자리가 우선이다, 문화생활이 우선이다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생활비를 배분하듯이 예산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적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산 수립의 성격에서 예산 수립은 그 자체가 하나의 기획 과정이다. 예산 수립 과정은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이 구성되고 난 후 그에 따라 기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산 수립은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안 어떤 일을 할 건가라는 대안 중에서 대안을 많이 개발해서 그 중에
대안을 선택하고 선택된 대안을 가지고 활동 내용을 구성하는 등 프로그램 기획의 전 과정에 걸쳐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수립은 사회복지 조직에 해당 프로그램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획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획 과정에서 기획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 가용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목표의 수준, 목표를 여러 가지 할 건가, 한 가지만 할 건가. 예산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를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죠. 대상자의 규모, 대상자를 몇 명을 할 건가에 따라서 들어가는 예산이 또 달라지고, 활동 내용의 범위나 양,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예산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수업 초기에 예산의 내용 중에서 인건비 포지션이 가장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예산이 풍부하다. 인건비를 많이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내용이 구체화되었을 때 예산 수립도 명확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수립은 그 자체가 하나의 기획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수립의 성격의 세 번째, 예산 수립은 프로그램 관리 과정이다. 무슨 의미냐? 예산 수립은 프로그램 활동의 내용이나 규모, 시행 일정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관리하는 것은 곧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계획 대비 50% 정도 사용되었다면 프로그램 진행 정도도 50% 정도 진행되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예산과 프로그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 수립의 성격에 있어서 예산 수립의 성격은 인간적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는 대인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 조직이기 때문에 직원과 클라이언트의 접촉을 통해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수립 과정은 사회복지기관의 가장 핵심적 활동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과정이 조직의 직원들과 대상자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작용과 활동 과정이라는 것에서 나온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쓰면서 하는 일이지만은 예산 수립 과정은 인간적 과정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대상자 사이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4차 혁명 시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인공지능도 나오고 또 관계 형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미래학자들이 예상하기에 사회복지사가 가장 오랫동안 남게 될 수 있는 직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산 수립의 성격 네 번째, 예산 수립 및 사회복지 서비스는 인간적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없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유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인 서비스를 사회복지사가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7장 예산 수립 내용에 122페이지 보면 참고자료 있죠. 우리가 프로포절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 요인, 여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프로포절 작성 지침을 충족시키기 위해 프로그램을 무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다. 이 경우 프로포절의 체계성, 특히 문제의 원인과 목표 설정, 목표 활동 내용과 평가 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불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금 지원 기관에서 배포한 양식에서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리하게 양식에 맞출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돈을 타내기 위해서 프로포저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교수님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랄지 다른 곳에서 심사를 한다 할지 했을 때 이 프로포저를 봤을 때 이 프로포저이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하나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그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실현 가능성과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행 예산에서 프로그램의 규모에 비해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자금 확보에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는 기부금이 너무 많은 경우이다. 프로포저를 제출한 경험이 있는 현장 실무자들은 신청한 예산이 삭감될 경우를 대비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그램인데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이거는 눈에 띄게 됩니다. 프로포저를 심사하는 입장에서, 평가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과다 예상은 눈에 너무나 띄게 돼서 현재는 제안서를 작성할 때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안에서 이 과도한 예산이 책정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산 집행 계획에서 자부담이 거의 없는 경우이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에서 자부담을 요구하거나 동일 사업을 3년 이상 지원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3년 정도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 기관의 내부 예산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은 기관의 역량을 벗어난 것이거나 기관의 고유 목표에 관련성이 적은 경우가 많다. 제안서 안에 자부담 몇 프로 이상 쓰세요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자체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복지시설에서 책임감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안서 프로포저를 작성하는 지침에는 몇 프로 이상 자부담을 넣으세요 라고 강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행 인력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배정하는 경우이다. 2번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다 책정이죠. 프로그램의 규모에 비해서 실무진이 과도하게 배치되었거나 외부 인력이 필요 이상으로 배정된 경우이다. 실제 프로그램 수행 인력이라기보다 과사용으로 보일 수 있으며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제목에 보면은 프로포절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요인이다. 이게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에 관련된 예산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 포지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예산의 포지션 중에서 국가 지원금이 가장 높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라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사회복지 서비스는 거의 모든 부분이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의미, 법적인 의미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지 이런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다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는 의미는
도덕적 책임감이 꼭 필요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